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자 땡땡번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기관에서의 경험으로 고객에 공감하고 고객 관리에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노인 돌봄 수요조사 연구를 수행하면서 30명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이제 상담을 진행했고, 어르신들에게 이제 초점을 집중시키거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상담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렇듯 상담 역량과 어르신에게 친절한 말투를 저의 강점을 발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침착하게 이제 본인의 실제 있는 이야기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뭐 첫인상은 좋았던 것 같아요. 문서 관리 뭐 등등등 얘기하시면서 결국 이제 상담 기술로 마무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는 준비된 부분일 텐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굉장히 정제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나는 이거 강조할 거다라는 게 사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냥 갑자기 나온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이런 분인지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때요? 이 자기소개 요거는 본인이 좀 준비를 했던 내용인가요? 자기소개로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평소에 면접 연습을 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지원하는 기업의 특징상 자기소개 안 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간략하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은 조금 눈에 띄는 부족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자연스럽게 얘기한 건 좋지만 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청 기계적으로 답변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자기소개에 맞는 핵심적인 키워드 그리고 그 강조해야 되는 키워드가 답변에 포함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질문으로 연결이 될까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담하기 가장 어려웠던 어르신 누구였고 지원자가 어떻게 상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는지. 네, 상담하기 가장 어려웠던 어르신은 이제 본인의 속 마음을 상황을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셔서 눈물을 보이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짧게 요약하고 묻고자 하는 본론을 조금 천천히 여쭤봄으로써 상담을 조금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은 공감이 되는데 그러한 방향적인 측면의 노력만으로는 상담을 진행하는 게 꽤나 어려웠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환기나 요약 어떤 부분이 가장 유효했다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좀 어르신의 상황을 좀 더 계속 들어드렸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가장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조금 진행이라던가 이런 거를 빠르게 하면은 어르신도 조금 집중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금 길게 이야기를 들어드림으로써 어르신이 조금 감정을 다 토로하시고 그 이후에 좀 더 진행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기술을 강조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중요한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이기도 하니까 이제 멈춰서 환기하고 요약해드리고 뭐 본론을 강조하고 좀 유연하게 대처했다. 딱 들었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분들 다 이게 상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본인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면은 어르신 이야기들 끝까지 좀 집중적으로 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좀 상담이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 지원자가 자기소개에서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량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지원자분이 생각했을 때 나의 상담 기술이 가장 녹아서 들어간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례에서 본인이 단순하게 뭐 친절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상담 기법도 적용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거기에 따른 명확한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답변의 어떤 길이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무난하게 끝나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과연 우리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 적용이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상담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에 잠시 쉬었다 간다는 말씀 외에도 어르신의 대화가 잠시 끊기는 타이밍에 어르신의 상황을 먼저 요약하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다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네,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그러한 방법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적용해가지고 요약해서 본인이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역시나 앞부분에서 이미 여기 이 분야에서 명확한 노하우가 드러나지 않다 버리니까 좀 일반적으로 그냥 답변 평가 끝나고 그냥 평이하네? 약간 이런 정도로 해서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제 후임이 업무가 몰려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상황에 제가 밤을 같이 새우면서 준비를 좀 도와줘서 함께 행사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사 전날에 후임으로부터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에 맞지 않는 이제 다가를 준비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조금 더 증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체랑 그 타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돌렸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다른 여러 요소들도 함께 점검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행사를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노력이나 대안도 있었을 텐데 왜 그 기념품을 더 증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행사 전날 밤에 그 문제 상황을 알게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고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비용 지출보다는 좀 기념품은 저희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념품을 생각했습니다. 복잡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느냐,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은 약간 그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얘기했던 건 긴급한 문제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마 그런 거라고 한다면 조금 어울렸던 답변이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잡하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난이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방금 이제 후임의 실수, 밤새우면서 본인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 상황이었는데 뭐 기념품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 해결이 맞나?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제가 이루고 싶은 포부는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실무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러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잘 해야 되고 실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입사하게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장교양 사업, 그리고 통합돌봄 사업 등 어르신을 고객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에 작은 일부터 조금 익혀서 제가 바라는 이제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부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죠? 노인 돌봄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 실무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2개 해당 기업의 사업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나름 그래도 로열티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사 포부를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목표가 노인 돌봄 전문가가 되겠다. 이건 개인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포부는 지금 본인 뒷부분에 이야기했던 그 2가지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인 돌봄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조직의 목표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측면에서 그 미세하지만 그러한 친조직 정서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먼저 오늘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면접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준비하면서 저의 이익을 생각해서 저의 상황에 좋은 점을 생각해서 입사를 지원했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양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어서 면접관님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 지원 동기에 해당될 수 있는 본인이 왜 입사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면접의 흐름상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 지원 동기를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입사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요양직의 어떤 의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확신을 갖고 좀 지원해서 꼭 입사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판단은 좋았고 내용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조금 더 요약돼서 그러니까 좀 집중력을 면접관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전달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간결 명확하게 전달이 돼줘야 그래도 면접관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면접 연습은 그럼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필기 기간이어서 최근에는 계속 필기만 했고 그렇죠. 그 면접 스터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